당 내분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 새 원내 사령탑에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론과 사개특위 사보임 원상 복귀를 내건 오 원내대표 체제 아래 바른미래당 변화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향한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선택은 오신환 새 원내대표 체제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28분이 있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근데 세 분은 아예 당원권 정지가 되고 한 번 활동 안 하기 때문에 24명입니다. 다 참석을 안 하는 표는 24표인데요. 근데 역시 원내대표 선거는 규모가 100명이 넘던 안 넘던 간에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언론에서는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팽팽할 거다. 그런데 중간에 13표 개표 과정에서 개표 시작 1분도 안 돼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13표가 나올 때 어떤 한 의원은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한 6표 정도밖에 안 나왔다 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바로 지금 방금 알려진 소식으로 임재원 의원과 최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본인들이 이분들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서 지금 원내대표가 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과 교체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강제 사보임이었죠. 됐는데 바로 이제 그만둔다고 했고, 이 얘기는 일단 유승민계가 8분입니다. 8분인데 그 이상의 최소 5명 아니면 더 이상의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오 의원을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호남 의원들과 호남 당원 지역위원장들이 지지하는 체제인 이제 손학규 체제로는 더 이상 바른미래당을 갈 수 없다는 거를 의원들이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에 독일 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왔던 이태기 의원이 이번에 보니까 그 오신환 의원 쪽에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두 분 전 대표가 일단 창업주죠. 대주주인데 두 분이 이제 손을 잡고 일단 바른미래당을 이끌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는 호남 쪽 의원들은 이 선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손학규 대표 체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아지겠나. 그러다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 묶여 있었어요. 이제 그 묶인 것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 색깔도 그동안 손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이게 개혁 색깔이 좀 빠지고 아무래도 보수 쪽 색깔이 짙어지지 않겠는가?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멀리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 전에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학규, 김관영 체제가 가져왔던 이 기존의 사실 그 국회 전략 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비토를 놓은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선거법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권당의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했고 상당수의 의원들은 거기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은 성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당의 이 불협화음이 너무 심각해진다는 데다가 결론적으로는 여론조사를 그 이후에 쭉 보면 그나마 7, 8% 하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거의 5%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한국당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로는 자강론 그리고 기호 3번을 얘기했지만 저 길이 오히려 여권과 연대하는 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신환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자동직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의 구성상 손 대표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환 대표는 이제 자진 사퇴를 지금 압박을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밀어내는 형식보다는 내부에서 좀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예를 들면 안철수, 유승민 체제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 전까지 예를 들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한다든지 좀 손학규 대표가 명예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거를 또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돼서 또 더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한테 불협화음을 노출하면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해도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김성식 의원 체제는 안 된다. 이게 있고 비슷한 얘기지만 오신환 의원이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나오면서 이 사보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예.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혁신위를 띄운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손학규 대표 체제를 일단 가자. 손 대표가 얘기했듯이 추석 직전까지 지지율 10%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손 대표 체제를 가자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싱겁게 오신환 의원이 뭐 낙승을 한 거를 보면은 예. 의원들은 그게 아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뭐 지난번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예. 자강론이라고 하죠. 한국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는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자강론을 하던 아니면 앞으로 향후 모색을 하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손 대표 체제가 조기에 지도부를 바꿔야 지도부를 된다라고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을 하는 게 바른미래당 미래에선 낫지 않느냐. 이거를 의원들이 선택을 해야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유승민, 안철수라는 두 뭐 창업자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신. 주주들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자강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당과의 통합 이야기는 좀 사그라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열려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용원 대표 얘기가 오만한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모색하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좀 뭐 연대든 통합이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정치인이 들어가겠어요. 예. 그건 오만의 극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 기간 바른미래당은 지금 양당에 있지 않은 다른 세력까지를 규합해서 또는 현재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를 규합해서 뭔가 제3당으로 분명히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혹시나 선거 구도에 따라서는 합당은 아니어도 총선에 임박해서 뭐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경우에 뭐 일부 지역에서 이제 뭐 연대를 하자 후보 선거 정권이. 연대 예.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한다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고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바른미래당은 바로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야 대치 전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지금까지 온 이 상황 사과는 자유한국당이 하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서로 지점이 다르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했는데 예. 그 과정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 보좌진들이 물리력을 회의장을 동원해서. 점거한다든지 농성하고 예.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에 꽤 오래 갇혀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제 검찰에 고발 고소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 사과하라는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고 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올린 거가 우리를 원인 제공한 거다. 그렇죠. 원인 제공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데요. 일단 뭐 서로가 사과할 거라고 기대하고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요구한 상태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원내대표가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제3당의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 5월 8일 날 새로 취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도 됐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들이 진영들이 각 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계기가 됩니다. 일단 뭐 상견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과 뭐 당대표 이 대표는 요구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원내대표가 효동을 좀 잦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원내 지도부, 민주당 원내 지도부, 특히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살짝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뭔가 이야기로 주고받는 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난감할 뿐만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청와대하고 이해찬 대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놓고 원내대표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집권당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더 답답할 것이고요.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당 1당 2당인데요.
서로에게 대한 사과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국민에게 섞어 사과를. 대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아니, 집권당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얘기하면서 지금 패스트트랙 결국은 다 무산된 거잖아요, 이미.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법 공수처만 무산된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집권당의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네. 어찌됐든 한국당이 그동안의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쪽에서 그것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뭔가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비었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선진화법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국민들한테. 네. 저는 정말 좀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들한테 어떠한 도리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치 전국이 풀리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1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또다시 만났죠. 이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죠.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밥 잘 사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거 아시죠? 이인영 대표님이랑 식사 시간을 해요. 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전국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국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대표님이 먼저 만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당근이잖아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저녁 빨리 사주시라고. 지난 주말에 네. 있었던 그 어떤 헌금 단어 사용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비판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미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냥 밥만 먹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주제 넘기겠습니다. 그러시죠. 황교안 대표 숙제 짚어보시죠. 5.18 망원 의원 지금 징계 매듭 짓지 못한 채 광주를 찾는다. 이걸 두고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심하고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심하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또 강한 표현을 예. 했더라고요. 의학적 용어를 오늘. 그러니까요. 그 황교안 대표가 또 맞받아쳤는데 저는 아무튼 뭐 나경원 대표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정치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좀 언어 선택에 있어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뭐 그 앞에 보이는 막 호응을 누가 해주더라도 좀 절제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두고두고 본인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광주도 가야 되고 어떻게 부산, 대구만 갈 수 있습니까? 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보니까 그럼 이나마 딱 찾아보니까 이종명 의원과 예. 그 김진태 의원, 김술래 의원이 이른바 5.18 망언 시작한 게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예. 세 달이 넘었네요. 석 달이 헐 넘었죠. 예. 당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당대표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종명 의원은 이제 윤리위가 제명을 했고요. 뭐 의원총회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당대표 되신 분이 황교안 대표인데 질질 끌다가 이제 윤리위에서 이제 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좀 미흡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걸 방송에서나 이제 기자들 만나면은 지금 이 전국에서 의총 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 할 때 하루에도 의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핑계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가는 거는 제1야당 대표니까 뭐 국가보훈처 초대를 했으면 당연히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 공당의 대표가
이 5.18 망언이 벌어진 지 진짜 100일이 다 넘어가는데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또 오겠다. 그러면은 다른 야당이랄지 여당 지지자들이랑 의심하는 이거 황 대표가 뭔가 다른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5월 18일 전에 뭘 매듭짓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황 대표 가기 전에 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또 광주 시민이나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데서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사실 빨리 징계 여부 결정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황 대표가 계속 이렇게 뭔가 불투명하게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장외 투쟁을 하면서요, 그 상당히 이제 이 지지층이 결집됐잖아요. 지금 이제 소위 민생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60%지만 여론조사상으로요. 예. 찬성하시는 분이 35%라는 것은 그 35%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상당히 강경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이 15일이고 16, 17 이틀 있거든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종명 의원 건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저는 이제 광주를 내려갈 때 올바른 처리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또 한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거기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황교안 대표는 최대한 그 발언이라든지 행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 처리안까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정치 의식이 가장 높은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계셔도 그 물리력으로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지하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처리를 한다는 건 의총을 열어서 의총을 열어야죠. 만약에 의총을 열었는데 네. 제명에 대해서 3분의 2 찬성 안 나오고 뭐 다수의 의원들이 일단 그대로 두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 설득하지 못하면 제1야당 대표를 왜 해요?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문제다. 실제로 제명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의원직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떳떳하게 의총에 나와서 적어도 우리가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권을 향해서 집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문제 하나 처리를 못하냐. 그래서 나를 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다는 전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게 부담스러워 지금 의총을 못 연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장외투쟁에 찬성하시는 분이 딱 30%. 35%. 예, 35%. 반대하시는 분이 60% 정도 60%. 되는데요. 물론 이런 여론조사가 뭐 다 정확하느냐 이런 걸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누가 반대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찬성하시는 분의 90%가 자유한국당 지지자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이 호남이나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충청권에 높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렵다. 예. 혹시라도 의총 열어서 76표 정도 되나요? 이거 어렵죠. 다 의원들은 또 의원들에게 감싸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러면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제1야당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정리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강경 보수층 입장만 보고 간다면 이번에 이 여론조사상에 나온 수치 이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고 중도층과 이른바 합리적 보수들은 선뜻 황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주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외연을 확장하려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그럼요. 문을 열어야죠. 네, 이건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 같은데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에 했던 행보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 신자죠. 그래서 합장을 하는데 이 불교식 예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나옵니다만 서울시장일 때 제가 마지막 정무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종교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제 합장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드린 것이 예의 차원에서 선배를 못 하실 것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 나오면서는 법장 총무원장 스님 돌아가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선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신교의 장로 출신 중에 이제 지도자 반열에 가신 분이 이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지금 야권의 지금 이제 대표 주자로 나와 계신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상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종교 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종교를 예의로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행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독실한 기독교 장로시니까 그 문제를 기독교계에서 양해를 구해야죠, 사실은.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슬기롭게 풀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놓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 장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의견은 좀 비슷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황 대표가 이날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오전에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 이 절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인데 그 황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는 기독교 개신교의 기독교 장로나 침례교의 뭐 기사를 보니까 전도사 나오시더라고요. 그 자격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 제1야당의 당대표이자 예. 앞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의 자격으로 간 거거든요. 갔으면은 거기에 불교식 예법을 따르는 게 맞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아까 말씀하실 정도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은 그 대통령으로서 그 국민 통합의 행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합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데 차라리 그 화면에 본 것처럼 저렇게 계속 뻣뻣하게 계실 거면은 불교 신자들이 볼 때 좀 모욕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황 대표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